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황심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MC분 모셨습니다. 네. 일단 이분은 뭐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쫓기는 분이라서요. 네. 도망자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좀 긴장이 되고 이게 긴장이 되고? 네, 생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조금 생방송입니다. 네, 심장이 뛰네요. 심장이 네. 뛰세요? 동엽 선생님은 여기 황심소 생방송 처음 열려보니까 어떠세요? 큰 기대 없이 왔는데 큰 기대 없이 가도 되겠다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가 네. 고민을 상담해주고 뭐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여기에 사연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빙의로 가야 되겠다. 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제가 뭐 이분들 얘기 듣고 제가 뭐라고 그렇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제발 그렇게 안 하시면 좋습니다. 예, 아까는 그렇게 하면 해보려고 했더니 네. 내공 부족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아이. 급하게 저를 바로 개편했습니다. 아, 근데 상담에 대한 내공은 네. 부족한 건 확실한데 방송에서의 내공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오늘 도망자님하고 같이 그렇죠. 한번 좀 잘 이야기 일부 만들어 잘 진행해 주시죠. 말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그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시는 그 미국의 사연을 보내오셨어요? 네.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네. 아니, 미국에 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이 무슨 진로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네, 이런 분들도 고민을 하는구나. 그만큼 황심소가 대단한 방송이라고. 바로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박사님의 방송 덕분에 자신과 세상을 비추는 제 거울이 훨씬 더 매끈해지는 것을 느껴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한 주립대에서 수학 박사과정이 있어요. 지금 2년 반 되어가네요. 5년 정도의 박사과정 생각하고 있으니 절반 지났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저 그런 수학 박사가 되느냐 아니면 꽤 괜찮은 연구자로 성장하느냐 갈림길에 있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꽤 괜찮은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현재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 및 아이들 잘 준비시키는 2시간은 가족 시간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힐링이 되며 뿌듯하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수학을 하는 것은 저에게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즉 밥을 굶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제공하면서도 도살장 끌려가는 듯한 심리적 고통을 주지 않는 생존의 길입니다. 저는 박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공부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황심소 초창기에 어떤 똘똘한 고등학생이 기자가 되려고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은데 거기에 얽힌 사연을 다룬 적이 있어요. 대화 도중에 박사님이 그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하루 3끼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만 계속해서 배가 고프게 만들어서 하루에 10끼를 먹도록 하듯이 공부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 당시 저는 뭐야 그런 게 있어? 자세한 방법 좀 가르쳐 주시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대화 흐름 관계상 자세히 다뤄지지 않았던 그 공부법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나이로 40쯤 되어갑니다. 한국에 있을 때 수학교사로 8년쯤 일하다가 사표 쓰고 유학 준비해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탑스쿨은 아닙니다. 지금 TA, RA 반반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정말 싼 지역에 살고 있지만 내 식구가 살려니 마이너스 생활입니다. 전에 저와 아내가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 등등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늘 근본적인 것에 끌려 순수 수학을 하고 싶었으나 책임질 가정도 있고 해서 응용 수학이 논문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취업 기회도 더 많다고 들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괜찮은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알고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직장을 못 구하는 것은 아니니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아닌 어느 곳에 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참 이렇게 학교 이름이 아닌 내 노력으로 미래가 좌우된다는 생각을 여러 사례로 확립시켜준 것이 박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험 성적으로 저의 이해도를 평가해 볼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는데 지도교수님 정하고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멘붕이 왔습니다. 지도교수님께 간혹 잘했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매주 미팅을 할 때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서 그런 말들이 전혀 칭찬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기감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통계 석사학위로 취업이 잘 되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통계 석사학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은 한국 방송을 전혀 안 들었습니다. 1년 후부터 향수병 내지는 미국서 바보 취급 당하기 싫어 병에 시달리며 출퇴근 시간에 한국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어요. 3년 차로 접어들면서 황심소 빼고 다시 다 끊었습니다. 지금껏 내 처지보다 다른 사람들 사연이 더 시급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여 상담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박사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여태 후원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코닥 자리 잡으면 많진 않겠지만 황심소 후원하기로 아내와 결정했습니다. 현재 광고 스킵 안 하기 후원은 기회되면 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놀랍지 않으세요? 항심서에 들으시는 분이? 대단합니다. 다른 거 다 끊어내고 네. 항심소만 들었다. 이거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항심서를 들으면서 네. 미국에서 박사과정에 있으신 분이 본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길도 찾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심서에 사연 보내고 또 항심서를 듣는 분이 남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 분도 자기를 어떻게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나의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분, 모든 분들이 항심서를 듣는다는 놀라운 걸 스스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박사님 아시는 분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열심히 좀 됩니다, 갑자기. 의심이 돼요? 네. 아이, 사람이 참. 근데 저는 이분 사연을 보면서, 진짜 항심서 듣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아니, 수학 교사로 8년쯤 일하다가 갑자기 사표를 던진 다음에, 미국으로 갔을 때는 자기가 원대한 꿈을 품고 갔을 거 아닙니까? 훌륭한 질문이에요. 이분이 수학 교사로 8년 일하다가 미국에 내가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순수학문에 그렇죠. 수상문? 수학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수학 교사로서 그냥 너무 뻔한 거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간 거잖아요. 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민은 응용수학으로 가야지만 먹고 살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보통 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현실의 그 제한과 현실 조건 때문에 자기가 타협을 하고 또 그러면 길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가면 딴짓한다는 거예요. 딴짓. 죄송합니다. 얘기 못 그걸 들었어. 제가 항심서에서는 삽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사실은 저가 이제 진짜 순수하게 자기가 수학을 공부를 하고 또 뭔가를 더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역이 뭐 탑스쿨을 가야 되냐, 중간가냐, 생활비 싼 데 가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거를 얻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더 추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내가 그거를 지금은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박사를 받고 나면 그냥 그런 수학 박사로 끝날까요? 아니면 탁월한 연구자로 될까요? 그리고 내가 돈도 좀 벌어야 될 테니까 응용 수학을 하면 돈을 좀 더 벌지 않겠어요? 이게 서로 진짜 온탕냉탕 온갖 잡스러운 생각을 지금 다 섞어가지고 지금 자기 미래에 대한 진로를 탐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더 불투명해지고 잡탕이 돼버리죠. 자기 원래 꿈꿨던 대로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한 거는 이분이 연구자를 원하지만 어떤 연구를 원하는지에 대한 어떤 소개도 없고 그렇죠. 생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 지금 계속 잔뜩 늘어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진짜 이분은 순수 수학을 하고 싶다 하는데 그 순수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2년 반 정도 공부를 하면서 당신이 찾고 싶었던 순수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탐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지도교수하고 이야기를 나눌 만도 한데 물론 수학을 하셨으니까 영어에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은 말이 필요 없거든요. 본인이 수식을 쓰고 그 내용을 그냥 대충 적어가지고 하면 또 그 수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적극적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분이 그래서 교사 생활을 7년, 8년 하시면서 자기 마음은 열정은 진짜 내가 새로운 거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부분을 너무 현실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은 뭐 그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수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통계학 석사를 한다. 통계는 사실 뭐 수학적인 측면도 필요하지만은 훨씬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적인 이슈보다는 그 현상이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수학에 대한 어떤 순수 수학을 한다고 그러는데 순수 수학도 무조건 그것이 순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하게 또는 수학적인 해법이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아무 쓸모가 없는 문제를 푸는 거다. 그래서 순수 수학이 있고 응용 수학이 따로 있다. 이 생각을
한국에서 수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수학 박사를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이 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직업을 얻으려고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정착해서 미국에서 어떤 직장을 얻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수학 박사면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예. 수학 박사면 진짜 일자리는 참 웬만큼 찾을 수 있는데 네. 이분은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그리고 사실은 40대 초반이면 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기가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재밌는 게 네. 지도 교수님께서 간혹 잘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네. 이분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세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의 지금 안타까움이에요. 이분 보니까 네. 사실 프로파일 보니까 M자, 로맨 M자거든요. 로맨 M자인데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그 대신에 잘해야 되겠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몰입해가지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막 성과가 팍팍팍 나오고 네. 그런 일은 사실 수학 박사 하는데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진로를 네. 잘못 택한 게 아닌가라는 조금 생각도 들더라고요. 누가요? 이분이 그러니까 성취가 되게 중요하신 분인데 연구자들은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성취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이분의 성격과 이 진로가 어떻게 보면은 잘 맞는지 사실 저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들어요. 아니요, 잘 맞아요. 이분은 진짜 네. 잘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 재밌게 생각하는 게 이분이 수학을 지금 하면서 자기 수학 박사를 하고 연구를 하시면 앞으로 10년 후에 진짜 훌륭한 수학 교수를 할 수 있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분 박사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 웬만한 데서 다 잡을 잡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분 한국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국 들어왔어도 뭐 여러 가지 잡을 잡을 수 있는데 첫째, 한국에서 잡을 잡으려면 수학으로 박사를 받고 오면 대학교 교수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응용 수학을 이분이 한다 하더라도 네. 뭐 기업체 연구소나 또는 국책 연구소에서 이분을 웬만해서 연구원으로 받기가 쉽지 않으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걸 따져요. 나이로 또 어떻게? 그리고 이분이 연구원 생활을 하면 본인이 이전에 네. 이 수학 교사 생활하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금방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교수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이제 교수는 사실 주차장에 내가 차를 몰고 주차를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주차장에 주차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은 뭐예요? 주차장 제일 일찍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일찍 가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이분 나이가 40대 넘어서 지금 박사하는데 일찍 간 거야, 안 간 거야? 못 갔죠, 일단. 못 갔죠. 네. 그리고 이분이 나름대로 상당한 뭐 좋은 분야에서 이 연구 실적을 많이 내면 이 교수가 될 수 있나요? 그래도 연구 실적을 많이 내면 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아, 그래요? 연구 실적 운운하고 네. 뭐 좋은 대학 운운하는 거는 다 핑계예요. 오. 연구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연구 실적 이거 연구한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네. 그러면서 지 말 잘 듣는 사람 뽑는 게 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학에서 교수 뽑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버리셔야 돼요. 뭐 이분이 수학 교사를 활동하셨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수학 교사를 간다. 요거 안 됩니까? 본인이 진짜 수학교사를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학교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는 게 뭔지를 모르시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도 그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박사 과정을 밟고 수학 선생님 계속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수업을 들으면 쉽게 배워요. 고리타분하지 않게 우리 늘 배우는 수학을 어려워하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수학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덕에 쏙쏙 오더라고. 진짜 훌륭한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일이 한국
고등학교에서 자주 잘 없죠. 그 박사님이 없죠. 저는 심지어는 그 박사가 교사지 왜 그렇죠. 교사하고 있지. 그렇죠. 교수 안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 어떤 자괴감이 들겠어? 그래서 애들 많이 때렸어요. 그 쌤이 또. 그렇죠. 밖에 나와 그래가지고. 그렇죠. 또 엄청 그러면 지금 그 네. 이분도 한국 와가지고 수학 교사 하면서 애 때리면 요즘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안 되지. 그렇죠. 아, 못 가네, 못 가. 이제 알겠죠? 네, 못 가네, 글로는. 그러면 네. 사실 이분이 사실 뭐 상담을 간단하게 한다면 이분은 현재 자기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하고 미래 설계한 거를 네. 조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첫째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돌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돌아오기 위한 기회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네. 본인이 박사를 받자마자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연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정충청하게 네. 뭐 통계학 석사 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다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학 박사 받고 얼마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널려 있어요. 미국에도요? 미국은요. 미국은 널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요. 수학 박사를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어려워서. 그렇죠. 아, 그래서 인도 애들이 네. 가장 많이 해요. 중국 애들하고. 아, 수학 박사를. 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도 다들 참고 들어요. 오. 근데 이분이 이제 네. 지금 고민하는 거는 내가 이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TA 아래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네. 지내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분은요 과감하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요? 어떻게 했냐면 TA 아래 하고 네. 일주일에 뭐 한 5시간 정도는 수학 튜터를 하는 거예요. 아, 1대1 가외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오. 수학 튜터를 하면 네. 생활비를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유튜브 방송하면 되잖아요. 수학 쉽게 알려주는. 교사에서 박사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그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 네, 좀 그건 좀 애매하네. 애매해요. 이거는 그 방법학습법을 교수님께 꼭 알려달라고 하시죠. 맞다. 요거는 공부 따로 방법. 교수님께서 메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짧게. 근데 방법학습법이라는 말이 네. 자기 정도 잘라내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훌륭한 이야기네. 그거는 방법학습법하고 관계없어요. 아, 달라요. 그럼 뭐 어떤 게 방법학습법입니까? 네. 가칭으로 이분이 네. 붙인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방고는 네. 사실 자기 그림을 팔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일 본인이 그림이 안 팔리니까 내가 팔리는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없지, 방법. 그렇죠. 지금의 방고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네. 그냥 무작정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면 본인이 걱정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이분도 자기가 진짜 순수 수학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싶으면 그걸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본인이 5년 후에 박사 받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교수 자리든 연구원 자리를 미국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연구원 자리나 교수 자리를 구하면 한국에서 교수 자리를 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렇죠. 거기서 하다 오면 서로로 하겠지. 뭐 서로라는 안 그러고 친한 사람이 오라고 그러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친한 사람이 오라고 할 거는 어디가 네. 친해지냐 하면 학회 가면 네. 또 한국에서 교수들이 또 구경하러 또 와요. 거기서 이제 서로 만나서 만나고 조금 친해지고 네. 술 한잔 같이 먹으면 네. 우리 자리 있는데 안 오겠냐 네. 그러면 또 이분이 나름대로 인간성이 그렇게 뭐 썩 좋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남 이야기를 상당히 잘 수용하고 또 착하신 분일 것 같아요. 아니, 인간성 안 좋은 건 어디 나옵니까? 인간성 안 좋은 거 어디 놓는지 묻지는 말고요. 네. 이분이 뭐 인간성으로 네. 잘 지냈으면 수학교사 계속했지. 본인이. 뭐가 이게 성격에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죠. 뜨끔했겠다, 이분은. 지금. 아이, 인간성 네? 좋아요. 아, 인간성 좋아? 근데 사람들하고 자기가 네.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네. 맞춰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 수학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아니에요. 잘 못하세요. 아,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계산을 거예요? 잘 못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그 공부하시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그렇죠. 분수를 알았어야 되나? 이분이 지금 그걸 개그라고 한 거죠. 예. 제 남들은 몇 개 넣어봤습니다. 그러게요, 계산, 진짜. 분수. 네. 네. 그렇죠. 그럼 다음 또 사연으로 갑니까, 이제? 네. 대한민국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들. 이 속에서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황상민 TV의 개막을 알립니다. 황상민 TV가
새로운 오픈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깨어있는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려는 주인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후원 계좌는 하나은행 231-910-016-51404 황심소입니다.